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채널2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입니다. 오늘은 비만과 질병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이라는 단어는 과식을 의미하는 라틴어인 오비세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 기계화, 자동화, IT 산업의 발전, 급속한 경제 성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풍족한 식생활과 노동력의 감소, 칼로리가 높은 음식의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 등이 비만의 주 원인이 되었습니다. 비만은 이제 우리 사회의 심각한 성인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사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비만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비만의 재발에도 중요한 인자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비만의 치료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물리적 혹은 감정적인 스트레스가 비만 환자들에게는 폭식이나 감정적 과식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생체 리듬을 혼란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와서 체중 조절이나 유지를 무너뜨립니다.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긴장 완화 기법, 자기 주장 및 의사소통 훈련, 문제 해결 훈련, 대인관계 치료, 인지능력 재구조화 훈련 및 행동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관리 등과 같은 복합적인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이외에도 바이오 피드백, 명상, 심상훈련, 자율조절훈련 및 분노조절훈련도 적용을 합니다. 최근에는 소아들의 발육 가속 현상으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 비만 아동 관리가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만은 각종 성인병의 주 원인이기도 하지만 일상생활을 위축시킵니다. 비만은 신체의 가중한 축적을 하는 일종의 영양장애입니다. 비만은 신체의 가다한 지방을 축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만의 병폐는 용모의 손상, 생활의 불편, 무능력, 질병, 마침내 고통과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비만은 유전적, 환경적, 심리적, 중추신경계 등으로 관련하여 발생하는 조절성 장내 비만과 내분비, 효소, 지방대사 등의 이상으로 발생하는 대사성 장내 비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의 비만은 신경성, 내분비성, 유전성, 체질성 비만입니다. 비만의 원인은 섭취 열량이 소비 열량보다도 많아서 초과 열량이 체내에 지방으로 남아서 축적된 것입니다. 기초대사 열량 소비가 작고 운동량은 부족한데 음식물의 과다 섭취가 비만의 원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비만 아동의 60%가 부모 중 한 명은 비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 간에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환경적인 요인과 유전적인 요인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으로는 하루 3끼를 먹는 식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요인으로는 사람들이 독서나 운동을 하기보다는 먹는 행위를 통해서 즐거움을 얻고 불만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고 에너지 소비의 감소, 지방 효소의 이상으로 전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지방질은 피하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식 과다 섭취와 간혹 두뇌의 손상이나 정신장애로 인해서 당질, 지방질 등의 열량식품 섭취를 조절하는 장애로 열량조절기 계통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몸이 지방을 에너지 저장원으로 택한 이유도 1g당 4kcal 내지 못하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에 비해서 1g당 9kcal라는 높은 에너지 효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는 고효율적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식생활 방식으로 동일한 식사를 한 번에 모두 다 먹는 것과 여러 번 나누어서 먹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과식을 할 경우는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고 그에 의해서 지방 합성이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한정된 육체 속에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하려면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방식을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 지방을 아끼는 것이 진화적으로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방 친화적으로 발달한 인간의 몸이 단시간 내에 바뀌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지방을 줄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비만은 과도한 음식의 섭취 및 상대적
활동력 감소에 인해서 에너지 균형이 무너지고 그로 인해서 체지방이 증가되어서 발생합니다. 하지만 식습관, 생활습관, 연령, 인종, 유전적 요인 등의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여하므로 어떤 특정한 원인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운동 부족입니다. 성인 비만의 80% 이상은 청소년기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과식보다는 운동 부족이 더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만인들은 동일한 칼로리를 섭취하여도 칼로리를 소모하는 양이 정상인보다 적습니다. 결론은 운동에 소극적이기 때문입니다. 성인의 비만은 지방 조직의 증식은 별로 없고 지방 세포의 비대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소아 비만은 주로 지방 조직의 증식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 조직의 증식에 의한 비만은 난치병입니다. 소아 비만이 성인 비만을 유발하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아 비만의 방지가 곧 성인 비만의 예방인 것입니다. 비만의 문제점은 체중이 증가하면서 몸의 면적도 그만큼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혈액의 순환 시스템도 늘려야 하기 때문에 동맥, 정맥, 모세혈관도 따라서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심장활동은 더 많은 부담을 갖게 되어 심장병의 위험성에 더 많은 노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만은 유전성 당뇨병을 예방하는 데도 매우 불리합니다. 그리고 무릎, 허리, 발목, 척추 관절에도 큰 부담을 주기도 합니다. 복부에 비만이 집중되면 복부 팽창으로 탈장의 위험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고혈압의 증상은 정상인보다도 2배나 더 높습니다. 비만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할 가능성이 월등히 더 높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략 뇌졸중은 6배, 고혈압은 12배, 당뇨병은 6배, 관상동맥 질환은 4배가량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대인기피증, 열등의식으로 참여의식의 결여, 불안, 고독, 긴장, 근심, 무시, 패배감 등으로 과식을 불러오는 정신적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비만과 관련된 질환들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합병증으로 인해서 수명이 짧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비만한 사람들은 사망률이 정상인들보다도 20% 정도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비만의 치료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정신요법을 병행해야 더 효과적입니다. 식이요법은 원인 치료이고 비만 치료의 기본입니다.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식사량을 줄이고 기름진 음식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술을 끊어야 합니다. 아침을 굶게 되면 점심 전에 간식을 섭취하기 점심에 과식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거르기보다는 매 끼니 섭취하는 양을 줄이는 것이 지방을 줄이는 데도 유리하고 건강 유지에도 좋습니다. 오이와 토마토 같은 비교적 에너지 함량이 낮은 식품을 간식으로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비도 예방을 하고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을 충분히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유 제품, 과일, 채소 등을 매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습니다. 섭취 열량을 줄이고 지방의 증가를 방지하는 저열량 식이요법, 감식이요법, 체중 감량요법을 병행해야 합니다. 식이요법은 비만자들이 식욕이 왕성하여 굳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밥을 지어서 바로 먹는 것보다는 냉동이나 냉장 보관하여 먹는 방법으로 양을 줄이지 않고도 칼로리만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탄수화물이 차가운 곳에서는 열량이 분해되어서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감과 포만감은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밥의 맛은 다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열량 감소로 덜 고통받고 장기간 실시하여 서서히 체중 감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루 2회가 적당합니다. 저열량 식이요법은 비타민의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비타민의 공급을 충분히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열량을 감소시키면 초기에는 체중 감소가 현저하지만 얼마 후에는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많은 음식을 피하거나 제한해야 합니다. 야채와 과일은 가지 않게 섭취해야 합니다. 과일 중에서 바나나와 감은 제외입니다. 1일 섭취량을 가감하게 반 정도 줄여야 합니다. 술을 끊고 간식을 하지 않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수분은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섭취를 하고 그 외에는 절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권태, 신경과민, 현기증, 저혈당, 저혈압, 구토, 위장장애 등이 올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금식,
절식, 단식을 하기보다는 식이요법과 운동요법, 정신요법을 함께하면은 비만 치료에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 정도의 비만에는 운동요법과 식이요법만으로도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심한 비만의 경우 운동 능력이 제한되므로 체중 부하 운동을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도 비만 환자는 관리 감독자 없이 혼자서 운동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공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운동의 강도, 시간 및 종류의 선택과 식단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일에서 5일 정도,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정도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대근육 능력을 활동적으로 움직여야 더욱더 효과적입니다. 최대 산소 소비량의 50%에서 85%,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90%에 해당하는 강도로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걷기,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게 조깅, 자전거, 수영, 수중 자전거, 수중 에어로빅, 에어로빅 댄스 같은 운동 프로그램과 운동 처방을 받아서 꾸준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을 할 때는 항상 등에 땀이 날 정도로 20분 이상 운동을 해야 효과적입니다. 운동요법은 식사요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어야 체중 감량에 더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감량된 체중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운동은 운동의 종류, 운동의 강도, 운동의 시간에 대해 개개인의 신체 조건에 따라서 처방되어야 합니다. 비만 관리는 체중을 원하는 만큼 뺀 이후에도 꾸준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급속하게 체중을 감량하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체중 감량의 속도는 일주일에 1kg, 한 달에 4kg에서 5kg 정도가 적절합니다. 성공적인 비만 관리를 위해서는 자신의 식사 습관, 운동 습관, 생활 습관을 잘 파악해서 개선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리나 기회를 피해야 합니다. 또한 간식은 피하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운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비만 환자들의 현실적인 목표는 10%의 체중을 감량하는 것입니다. 급속한 체중 감량이나 무분별한 약물 치료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건강에 위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10%의 체중 감량만으로도 비만과 관련된 질환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만 치료는 단순히 체중만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 문제를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체중을 빼는 차, 효소, 지방분해술, 민간요법들의 효과는 확실히 알려져 있지도 않고 검증되지도 않은 방법들입니다. 이뇨제와 단식은 다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제에 의한 비만 치료제는 비만을 완치하는 약이 아닙니다. 다만 체중 조절과 관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비만은 체질량 지수 BMI를 기준으로 정상 체중 이상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개 비만이라고 하면 체내 지방이 많아서 뚱뚱한 몸매를 연상을 합니다. 하지만 겉보기에 뚱뚱한 몸매가 아니라도 비만인 경우가 있습니다. 체내 지방량이 많고 근육량은 부족한 경우입니다. 체중은 정상 체중으로 측정이 되고 겉보기에도 마른 몸매를 유지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른 비만이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체질량 지수와 체지방 비율이 정상 수치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비만인 사람은 체질량 지수는 정상이지만 체지방 비율이 정상 기준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 체지방률이 25%, 여성의 경우 30% 이상일 때 마른 비만에 해당합니다. 마른 비만에 관하여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열심히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하기 꾹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많은 시청과 구독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가 저에게는 큰 힘과 보람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알면 약, 모르면 독이다의 김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